야구의 계절이 바뀌는 순간 시장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파도를 만든다. 올해 중견수 시장 역시 그랬다. 코디 벨린저는 이름값에 비해 실제 중견수로서의 안정성에 의문이 따라붙었고, 해리슨 베이더는 반등했지만 삼진 비율이 위험 신호처럼 깜빡거렸다. 트렌트 그리샴은 갑작스러운 34홈런 폭발이 오히려 불안 요소가 되었고, 세드릭 멀린스는 2021년에 빛이 점점 바래고 있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도 시장을 흔들어 놓을 힘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한 이름이 조용히 떠오른다. 바이런 벅스턴. 건강만 하다면, 그 한 줄의 단서만 붙는다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선수. 부상으로 얼룩진 커리어 속에서도 그가 그라운드에 서는 순간 경기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바로 그 점에서 벅스턴은 야구가 만들어낸 가장 흥미로운 역설이다. 리스크의 화신이면서도 동시에 기회의 결정체가 되는 선수. 데이터로 보면 이 역설은 더 분명해진다. OPS, 출루율, 장타율 같은 기본 지표들은 그가 건강한 시즌만 보냈을 때마다 꾸준히 상위권을 찍어왔다. 하지만 훨씬 더 흥미로운 점은 그의 스프린트 스피드다. 메이저리그에서 상위권을 꾸준히 지켜온 이 수치는 그가 단순히 빠른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여기에 하나의 전문 지표, 바로 X1A가 등장한다. X1A는 예상 평균자 책점으로 투수 상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다. 벅스턴이 상대 투수에게 주는 압박, 이 선수 앞에서는 투구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치다. 즉, 그의 존재는 투수를 흔들고 수비를 끌어당기며 경기 전체의 균형을 움직인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야구 역사에서 가끔 등장했다. MLB의 에릭 데이비스, KBO의 이종범처럼 폭발적인 스피드와 장타력을 동시에 갖춘 선수들. 하지만 이들조차도 부상과의 전쟁을 피하지 못했다. 벅스턴의 커리어는 이런 계보 위에 놓여 있다. 잠재력은 시대를 흔들만 하지만 몸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벅스턴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따라다닌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긴다. 팀들은 과연 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벅스턴이라는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해의 중견수 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중심을 잃은 시장 한가운데 벅스턴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조용히 서 있다. 혼란은 이미 시작되었고, 다음 장면은 단 한 가지 질문에서 비롯된다. 이 위험한 별을 향해 가장 먼저 손을 뻗는 팀은 과연 어디일까? 바이런 벅스턴이라는 이름이 처음 야구계에 울려 퍼졌을 때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선수는 세대 교체를 이끌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2012년 미네소타가 그를 전체 2순위로 지명하던 순간부터 이미 미래의 그림은 그려져 있었다. 그의 재능은 단순히 뛰어나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앤드루 맥커친의 유연함과 마이크 트라우트의 힘을 하나로 합쳐놓은 듯한 느낌. 그 시대가 감당하기 벅찰 만큼의 잠재력. 농담처럼 망해도 토리 헌터 정도는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든 평가가 찬란했다. 벅스턴이 가진 속도는 그 자체로 사건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60야드를 6초대에 끊어버리는 미친 스피드. 그리고 강한 어깨, 정확한 타구 판단. 야수가 되기 위해 태어난 듯한 몸이었다. 2017년은 그 재능이 그대로 폭발한 해였다. 140경기 출전, 16개의 홈런, 27도루 1실패라는 믿기 어려운 효율. 그 해, 그는 골드글러브를 넘어 외야수 중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플래티넘 글러브까지 거머쥐었다. 이는 단순히 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수비만큼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위치에 도달했다는 의미였다. 데이터로 보면 그의 완성도는 더 또렷하다. 타격에서는 OPS가 공정하게 상위권을 찍었고, 장타율 역시 중견수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출루율도 안정적이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지표가 등장한다. 바로 배럴 레이트. 즉, 타구가 배럴존 홈런 가능성이 높은 타구 구간에 들어가는 비율이다. 배럴 레이트는 파워히터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전문 지표인데, 벅스턴은 건강한 시즌마다 이 수치에서 리그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 쉽게 말해 그는 단순히 공을 세게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위험한 타구를 만드는 선수였다. 이런 유형의 천재는 야구 역사에서도 흔치 않다. MLB의 에릭 데이비스, KBO의 이종범이 보여준 스피드 플러스 파워 조합, 경기 흐름을 바꾸는 폭발력. 그와 같은 계보에서 벅스턴은 차세대 계승자로 여겨졌다. 그라운드 어느 지점에 있어도 상대는 숨을 고르고 대비해야 했다. 빠르고 강하고 날카로운 존재. 마치 그라운드를 가르는 바람처럼 어디든 침투해 들어가며 경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붙어다닌다. 벅스턴의 재능이 눈부실수록 그 빛이 만들어낸 기대치는 더 위험한 형태로 변해갔다. 마치 너무 뜨겁게 타오르는 별처럼 보였던 그의 커리어는 다음 순간부터 예기치 못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야구는 그렇게 잔인한 게임이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라도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한순간에 멈춰버린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의 시작, 즉 벅스턴이 7년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한 시즌을 보내지 못한 시절이 이제 다음 장면에 문을 두드린다. 화려함의 절정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반짝임이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화려했던 정상의 순간이 지나가자 바이런 벅스턴의 커리어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빠르며 누구보다 아름답게 야구를 하던 선수였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자주 멈춰섰다. 햄스트링, 무릎, 고관절 손상, 부상이라는 단어가 그의 이름 옆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기 시작했다. 야구 팬들은 벅스턴의 하이라이트보다 그의 부상 소식을 더 자주 보게 되었고 미네소타는 매년 같은 고민을 반복했다. 벅스턴은 언제 돌아오는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온전한 시즌을 보내지 못했다. 마치 경기가 아닌 시간을 상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출전 수는 줄었는데 성적은 어쩐지 반대 방향으로 튀어오르는 순간들이 생겨버린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1년 시즌이었다. 그는 겨우 61경기에 나섰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61경기에서 19홈런을 터뜨리고 OPS는 폭발적으로 치솟았으며 WAR은 무려 4.9까지 올라갔다. WAA란 한 선수가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통 OR하는 올스타급이자 팀의 중심 선수급 성적을 의미한다. 그런데 벅스턴은 경기의 절반도 뛰지 않고 그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 정도면 효율성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하다. 그는 경기마다 팀의 흐름을 뒤흔드는 임팩트형 선수로 변해 있었다. 더 흥미로운 지표는 그 해의 하드 히트 레이트, 즉 95마일 이상의 강한 타구 비율이다. 하드 히트 레이트는 타자의 진짜 파워를 보여주는 전문 지표로 벅스턴은 출전 경기 수가 적음에도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쉽게 말해 그는 나올 때마다 투수에게 공포를, 상대 수비에게 긴장을 강요하는 유형의 선수였다. 출전만 한다면 모든 조명은 그에게 쏠렸다. 문제는 그가 너무 자주 그 조명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다. 이런 모순은 야구 역사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MLB의 조시 해밀턴처럼 천재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선수들, 혹은 KBO의 박병호처럼 건강할 때는 누구보다 강력하지만 부상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는 순간들. 벅스턴 역시 같은 궤도에 서 있었다. 그는 재능의 절정과 몸의 한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벅스턴의 이름은 그래서 더 특별해진다. 그는 단순히 부상 많은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건강하다면 리그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라는 조건부 슈퍼스타다. 팀이 그를 영입할 때 고민하는 것은 하나다. 이 선수가 120경기만 뛴다면 바로 그 가정이 팀을 흔들어 놓는다. 현실은 잔인했지만 그 가정은 언제나 달콤했다. 그리고 이 역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만들어낸다. 미네소타는 왜 이런 선수에게 7년 100M이라는 계약을 건넸을까? 다음 장면은 바로 그 질문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벅스턴의 커리어에서 가장 대담하고 가장 논쟁적인 선택, 그 계약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향해 바이런 벅스턴의 이름 옆에는 늘 두 글자가 따라붙었다. 가능성. 그 가능성이 너무 커서, 너무 특별해서 미네소타는 결국 도박을 택했다. 2021년 시즌이 끝난 뒤 구단은 벅스턴에게 7년 1억 달러라는 계약을 내밀었다. 표면적으로는 큰 액수처럼 보이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역설이 숨어 있었다. 기본 연봉은 낮고 출전 경기와 성과에 따라 커지는 인센티브가 압도적으로 큰 계약, 말 그대로 건강하면 가장 큰 보상을 얻는다는 조건부 약속이었다. 벅스턴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모든 팀을 상대로 한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손에 넣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미네소타가 벅스턴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자 벅스턴이 미네소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야구는 언제나 그렇듯 다음 장면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2022년과 2023년의 벅스턴은 여전히 출전 경기 수가 부족했다. 하지만 2024년 마침내 그의 몸이 단단히 버텨주기 시작한다. 116경기 출전, 통산 두 번째 규정 타석 충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이었다. 35홈런 24도루 무실패, OPS 878이라는 수치는 메이저리그 전체 9위, 외야수 기준 4위였다. 단순히 잘한 것이 아니라 리그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시즌이었다. 그동안 부상 때문에 묻혀있던 재능이 마침내 한 시즌 통째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전문 지표가 더 힘을 실어준다. 바로 맥스 엑시트 빌러시티, 즉 타구가 순간적으로 찍을 수 있는 최대 속도다. 이는 타자의 순간 파워를 보여주는 지표로 벅스턴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치를 기록했다. 쉽게 말해 그가 공을 맞히는 순간 배트에서 폭발하는 힘이 보통 선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35홈런은 우연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결과였다. 이런 시즌은 야구 역사에서도 흔치 않다. MLB의 조시 도널드슨이 MVP를 차지했던 해처럼, 혹은 KBO에서 이대호가 타격왕을 석권했던 날들처럼 타자의 힘과 타이밍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 벅스턴의 2024년은 바로 그런 정점의 조합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계약은 실패였을까? 아니면 기적 같은 타이밍으로 맞아떨어진 걸까? 초반 몇 년은 확실히 위험에 가까웠지만 2024년에 벅스턴은 이 계약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폭발시켰다. 그리고 그의 몸이 이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면 남은 3년사 500만 달러는 오히려 절약이라는 단어로 묘사될 수 있다. 하지만 야구는 늘 양면성을 품고 있다.
벅스턴의 재탄생이 기적이라면 그 기적은 또 한 단계의 질문을 불러온다. 미네소타는 과연 그를 계속 붙잡아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높은 가치에 팔아야 하는 순간인가? 다음 장면은 바로 그 미네소타라는 팀 자체의 상황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벅스턴의 미래를 결정짓는 진짜 무대, 바로 구단의 현실이다. 바이런 벅스턴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선을 선수에서 팀으로 옮겨야 한다. 미네소타 트윈스. 한때는 젊은 재능과 안정된 코어로 미래를 꿈꾸던 팀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풍경 속에 서 있다. 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묻기 시작했고, 구단 내부에서도 균열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4년 트레이드 데드라인. 미네소타는 마치 해체를 선언하듯 움직였다. 카를로스 코레아의 연봉 일부를 부담하면서까지 휴스턴으로 보냈고, 해리슨 베이더, 윌리 카스트로, 타이 프랭스, 유한 두란, 그리핀 잭스 등 팀의 핵심 조각들이 한꺼번에 떠났다. 불펜의 중심이었던 5명까지 내보내면서 구단은 사실상 우리는 지금 경쟁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내놓은 셈이었다. 팀 페이롤은 2023년 1억 5천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9,500만 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 액수에는 휴스턴으로 보낸 코레아의 돈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로는 더 낮다. 그 결과 홈구장에는 빈자리가 늘어났다. 평균 관중이 2,000명 이상 줄어들었고, 팬들은 더 이상 이 팀이 미래를 향해 걷고 있다고 믿지 않았다. 야구는 감정의 스포츠다. 팬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구단은 존재의 이유 자체를 잃기 시작한다. 미네소타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 때문만은 아니다. 더 깊은 곳에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역 중계권 시장의 붕괴, 코로나 이후의 수입 감소, 그리고 구단주의 불안정한 경영 구조. 2009년 아버지를 이어 팀을 인수한 짐 폴레드는 투자를 시도했지만 본업이 흔들리자 결국 매각을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요구한 가격이었다. 시장 가치보다 약 2억 달러나 높게 부르며 매각이 번번이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미네소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사적 손실까지 겪었다. 데릭 팔비 사장과 함께 성공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던 단장 테드 레빈이 더 높은 자리를 찾아 팀을 떠났다. 7년 동안 팀을 이끌던 로코 볼델리 감독도 해임되었고 그 자리를 데릭 셀턴이 대신했다. 하지만 셀턴은 피츠버그에서 실패한 감독이라는 꼬리표를 갖고 있었기에 팬들은 새로운 희생양을 찾은 것인가라는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벅스턴은 처음에는 꾸준히 팀의 충성심을 드러냈다. 나는 트윈스에서 은퇴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던 그의 표정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자 그는 조용히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조라이언, 파블로 로페스 같은 주축 선수가 트레이드 루머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벅스턴도 마침내 말했다. 팀이 계속 해체된다면 나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결국 질문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다. 미네소타는 지금 재건에 들어가고 있고 벅스턴은 전성기의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다. 둘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한 팀이 조용히 그의 이름을 바라보고 있다. 중견수 포지션의 절박함 속에 서 있는 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다. 다음 장면은 그들의 처절한 현실로 향한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상한 팀이었다. 나쁘다고 할 수도 좋다고 할 수도 없는 어중간한 성적, 막강한 불펜도, 폭발적인 타선도, 압도적인 선발 로테이션도 아닌 그저 평균의 팀. 하지만 그 평균 속에서도 한 가지 문제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다. 바로 중견수 자리였다. DRS 32위, OAA 29위. 수비 지표 두 가지가 모두 리그 최하위권이라는 건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를 의미한다. 자이언츠는 중견수를 맡을 수 있는 자원을 여러 명 보유하고 있다. 루이스 마토스, 키번 길버트, 웨이드 맥크레이, 그리고 새롭게 데려온 저스틴.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공격에서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점. 마토스는 아직 정교함이 부족했고 길버트와 맥크레이는 파워가 불안정하다. 저스틴은 수비는 되지만 배트가 확실하지 않다. 말하자면 당장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FA 시장을 보면 어떨까? 벨린저는 너무 비싸고 베이더는 출루에 불안정이 있고 멀린스는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그리샴은 폭발력의 지속성이 의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확실한 카드는 없다. 이 상황에서 자이언츠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 시장에는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팀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선수 한 명이 있다. 그 이름이 바로 바이런 벅스턴이다. 벅스턴이 자이언츠에 주는 의미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의 재설계다. 그의 스피드는 자이언츠 외야가 잃어버린 범위를 다시 만들 수 있고 그의 파워는 타선의 무게중심을 강화한다. OPS 878의 장타력, 24도루 무실패의 효율성, 그리고 리그 최상위권의 스프린트 스피드. 이 모든 요소는 자이언츠가 수년 동안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보인다. 여기에 한 전문 지표가 의미를 더한다. 바로 스프린트 스피드 랑킹이다. 단순한 속도 수치가 아니라 리그 전체에서 선수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벅스턴은 데뷔 때보다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다. 이는 그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중심 수비수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이언츠에겐 이 부분이 결정적이다. 그들은 지금 당장 수비를 안정시켜야 했고 동시에 공격도 채워야 했다. 벅스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다. 물론 위험은 존재한다. 그는 부상 병력이 많다. 수비 범위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자이디 단장은 팜을 이미 얇게 만들어 놓아 이제는 유망주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벅스턴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엘리언 라모스 같은 자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자이언츠에게 분명 부담이다. 하지만 야구라는 스포츠는 때로 이런 상황에서 승부가 갈린다.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은 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2018년 브루어스가 크리스티안 옐리치를 데려올 때도 2020년 다저스가 무키 베츠를 데려올 때도 모두 위험을 감수한 선택이었다. 자이언츠는 지금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한다. 자이언츠는 벅스턴이 필요하고 벅스턴은 새로운 무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교집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영원히 스쳐 지나갈 가능성인지 그 답은 마지막 장면에서 드러난다. 야구가 늘 그렇듯 결정은 언제나 위험과 운명의 경계 위에서 내려진다. 바이런 벅스턴이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다시 떠올려보자. 그는 언제나 양면을 지닌 선수였다. 전성기의 문을 열어젖힐 때마다 몸이 그 문을 닫아버렸고 다시 쓰러질 때마다 믿을 수 없는 재능이 또다시 그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결정적 순간의 경기의 흐름을 뒤흔드는 선수. 그러나 동시에 그 누구보다 깨지기 쉬운 불안한 유리. 이 두 얼굴은 지금도 여전히 그를 따라다닌다. 그리고 올해 미네소타와 벅스턴의 미래는 더 이상 평행선을 달릴 수 없다. 팀은 경제적 전력적 재건이 필요했고 벅스턴은 마침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다. 구단은 더 이상 그를 중심에 둘 여력이 없고 벅스턴은 더 이상 무너지는 팀의 중심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별의 기류는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가 달라진 결과였다. 자이언츠는 이 갈림길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 중견수 문제는 급박하고 타선은 중심이 필요하며 팬베이스는 새로운 이야기를 갈망한다. 벅스턴이 가져올 수 있는 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팀 전체를 다시 숨쉬게 만드는 에너지다. 경기의 공기를 바꾸는 선수, 타구의 질을 바꾸는 선수,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의 속도를 바꾸는 선수. 이 모든 요소는 자이언츠가 지난 몇 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벅스턴의 몸이 한 시즌을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의 속도가 몇 년 더 유지될까? 인센티브 중심 계약은 장점이지만 출전 자체가 불확실한 선수에게는 여전히 팀 리스크가 따른다. 유망주를 내줄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도 남는다. 그러나 야구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떠올려보라. 모험을 거부한 팀은 결코 무대를 차지하지 못했다. 때로는 안전한 길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한 가지 전문 지표가 마지막으로 의미를 더한다. 바로 WPA, 즉 경기 승리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벅스턴이 건강한 시즌을 보낼 때 WPA는 팀 내 최상위권에 도달한다. 이는 단순히 잘한다가 아니라 승리를 바꾸는 선수라는 뜻이다. 자이언츠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선수다. 팀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존재. 결국 결론은 단순하다. 벅스턴은 위험한 카드다. 하지만 그 어떤 선수보다 기회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건강이라는 변수만 통과한다면 그는 팀의 역사까지 흔들 수 있는 선수다. 자이언츠가 그를 데려간다면 이는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도박이자 선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외침. 그리고 그 순간 야구는 또 한 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벅스턴의 향후 행선지가 어디가 되었든 그 선택은 한 팀의 미래를 그리고 한 선수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다. 야구는 숫자의 게임이지만 결국 결정짓는 것은 용기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그 용기를 내야 한다.